끌 때는 네, 그냥 이거 한 번 하고서는 처음이시라서 조금 이렇게 안 들어오시고 이게 뭐 이렇게 뭐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전원주택 상품을 파시에 있어서 아마 기본이 좀 돼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 했던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서로 간의 대화를 좀 많이 나눠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무실 안에서는 업무적인 얘기 우리가 꽉 차야지. 그건 아마 자기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현장 가셔서도 혹시라도 아마 우리 이 정도 교육에면은 웬만한 전원주택에서는 최고의 교육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 공용 면적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상품들을 그동안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상품별로 한번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일단 아파트가 있겠죠. 아파트. 그리고 뭐 상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이 있을 거고 또 뭐 주상복합이 있을 거고 법적인 제한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이 상품들이 상품별로 일반적인 그 지표가 있거든요.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전용률이 대체적으로 8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80에서 82 정도. 옛날 아파트면 82. 상가는 대략 한 50에서 왔다 갔다 하죠. 전용률이. 오피스텔은 뭐 45에서 뭐 55 요 사이인 것 같고 주상복합은 한 70에서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용 면적은 여기서 뭐 100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맞죠? 공용률은 아파트는 뭐 한 20, 상가는 50, 오피스텔은 50에서 45에서 뭐 55, 주상복합은 30. 이게 공용 비율이죠. 일반적으로 거의 여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는 뭐 엘리베이터도 있을 거고 복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계단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다면 전원주택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전원주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용 비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거기 표에 나오는 순간 다 알아채셨겠지만 전원주택은 현장, 우리 주변 현장을 따져보면은 대체적으로 20에서 25 사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용 면적. 전원주택에서 공용 면적이 30까지 있어요. 전원주택에서 공용 면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대단지는 없으니까 도로 지분 이게 다예요. 전원주택에서 얘기하는 공용 면적이라고 함은. 그런데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원주택은 전용률이 따로 매겨지지 않다. 그래서 현장별로 매기는 게 도로 지분의 값인데 실제 지어진 것과 지어지지 않았을 때와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자, A라는 단지가 있고 B라는 단지가 있어요. A는 실제 봤을 때 이렇게 소개되어 있으면 도로가 이렇게 6m 기본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B라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 8m, 10m로 도로를 만들어놨다고 시작을 이렇게. 그러면 이 현장은 대체적으로 한 20%의 도로 공용률을 주는 거고 여기는 30% 가까이. 그러니까 내 단지 안에,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주는 도로가 넓든 좁든 간에 고객에게 전용률로, 도로 면적에 대한 전용률로 전부 다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주는 똑같이 얘도 100억짜리 사업이고 얘도 총 분양가가 100억인 거죠. 맞죠? 똑같아요. 왜냐하면 요만큼의 비율을 더 줬기 때문에 가구 수가 더 얘는 땅이 더 좁으니까 얘는 30채고 얘는 40채라고 해도 사업주가 가져가는 전체 사업 매출은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근데 실제 지어진 곳을 가보잖아요. 도로가 좁은 집은 확실히 답답해요.
확실히 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가요. 근데 도로가 넓게 되어 있는 곳에 가면 되게 편안하고 온화함이 있어요. 이 실제 도로가 넓은 곳에 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도로 지분이 15%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제가 굳이 할 얘기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분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고객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좋은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유튜브 올리면 안 되겠다. 자, 중요한 건 내 땅이잖아요. 내 땅. 저는 이제 212호가 제 땅이죠. 제 땅은 전용 면적이 현재 70평이에요. 제 땅은. 근데 분양 면적은 몇 평이냐면 81평이죠. 도로 지분의 대체적이 15%니까. 그래서 저는 분양 면적에다가 400만 원을 곱하는 거에서 땅값이 48에 32, 4에 4. 32, 4. 3억 2,400을 사업주한테 납부를 하면 되는 거죠. 전용이 70인데 분양률 더해서 이게 제 땅값인 거예요. 실제로. 근데 30%인 현장에 가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그 사람의 땅 70%를 갖기 위해서 얘는 100 곱하기 70이니까 얘는 100을 곱해야 돼요. 여기다. 그래서 내 땅, 정확한 내 땅, 내가 살고 내 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30%의 그 공용 면적, 도로집은 30%짜리 현장에 가면 이 사람은 100 곱하기 400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현장이 많아요. 그러면 얘는 땅값에, 건축비를 대한 땅값에 얼마를 지불하냐면 4억을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건 내 땅 아니에요? 내가 몇 평을 살 건지. 실제 내 땅. 도로집은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 현장을 좀 살펴보면, 여기가 우리 현장이면 이렇게 지금 기흥 신가저수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인투파크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로얄 카운티죠. 여기 로얄 카운티가 있고, 여기 여기서 코트하드 블루가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죠. 네. 여기도 뭐 딴 데 또 있어요. 뭐 몇 개 해요. 이게 전부 다 25% 이상 돼요.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이거 조사한 건데, 지금 청명 인터파크가 27%. 이 사람 380이에요, 땅값이. 그리고 로얄 카운티가 25%, 23%. 그리고 코트하드 블루가 25. 여기. 그렇죠. 25, 22, 22. 얘네가 25, 22, 2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준점을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가게 되면 내 땅 80평을 갖기 위해서 계약서는 전용 면적이 아니라 분양 면적으로 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내 땅 80평을 갖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90 곱하기 90 4평을 하면 되는데 곱하기 400만 원. 얘네는 더 웃겨. 인투파크 얘네는 80평 갖기 위해서 얘는 107을 하는데 얘는 뭐라고 광고하냐면요, 땅값 380이라고 광고해요. 이 인간들이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진 않지만은 뭐 소비자로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380면 도로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다 이해 이제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유 면적, 전용률, 전원주택 부지는 따로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퍼센테이지가 없이 사업주가 어느 정도 그냥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받아요. 이게 도로 지분을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게 뭐 사업주 뭐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돈 더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땅값 이렇게 좀 낮추고 뭐 이런 장난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등기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 땅 70평에 대한 등기가 나오는 거고요, 도로 지분 12평에 대한 등기가 또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먼저 저희가 드리는 거고, 이건 나중에 저희가 취합해서 한 번에 또 이렇게 드려요. 등기가 2개가 나오죠. 도로는 지분도 그렇죠. 요거는 개별로 나가는 거고, 요건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서 자기 땅이 여기에 들어가는 있으나 어딘지는 명확하게 표시해 주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도로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누군가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의서가 있어야지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누구 지목을 했거든요. 얘가 동의서가 도로 사용 승낙서가 없으면 이 개발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공용 면적에 대한 개념만 전원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최대 강점 중에 하나예요. 그게 도로 전용 면적이 우리는 15%다. 다 쉽죠 이거. 그리고 지금 드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요게 저희가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회사 교육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거예요. 거기서 요거 같은 우리가 브리핑을 우리가 쓰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드릴 겁니다. 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어요. 뭐 회사를 떠나서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 분양하는 사람이잖아요. 명제에 대해서 명확히 내가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 A, B, C에게 내가 이 사람이 이해할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실제적으로 고객을 상대할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개념 파악이 완벽히 돼 있어요. 토시 하나까지 전부 다. 지금 오반은 몇 프로예요? 어반도 20한 5% 됐었을 거예요. 좋죠. 네. 근데 고객들이 설명하기 전에는 개념이 없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지를 시켜줘요. 공용 면적이. 그냥 이제 내려가서 얘네한테 물어볼까요? 근데 실제 내려가면은 이쪽 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게 지식이 별로 없어요. 지식이 잘 상담을 좀 많이 하는데 전혀 이 전원주택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일어나고 계시더라고요. 취득세도 모르고 뭐 개발비랑 얘기도 못 보내고 종합소득세 얘기했더니 좀 나올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딱딱 찍어주면 얘는 고객들한테 설명이 안 돼요. 자, 도로지구 했죠. 신탁 우리가 지금 우리 계좌가 지금 신탁 계좌가 아니죠. 우리 계좌는 대행사 계좌를 쓰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차 계약금은 주식회사 A1에 납부시키고 2차, 3차는 상한가풍경에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탁계좌를 쓰지 않아요. 신탁계좌, 밑에는 신탁계좌 쓰는데 여러분 신탁계좌가 신탁을 쓰기 위해서는요 계약을 어떻게 맺냐면 신탁, 이거는 굳이 필요 없는 건데 분양인은 벌써 알고 있는 게 좋고요. 신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개발 신탁이라는 게 있고 관리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는 그냥 관리 신탁이에요. 얘네가 보증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그냥 법적으로 문제없이 인출금이 된다는 그거지 진짜 보증은 대한주택 보증밖에 없어요. 얘네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내 집이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신탁은 법적으로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돼서 제로가 나더라도 얘네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이지 얘네는 우리 거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진 않아요. 신탁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들어가요. 우리 분양가가 지금 3억이잖아요. 5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신탁 계좌를 쓰게 되면 보통 3에서 5%. 그러니까 1,500이죠, 1,500에서 2,500만 원에 신탁회사에 돈을 줘야 돼요. 이거 분양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탁은 주로 어떤 회사에서 쓰냐면은 지주택에서는 신탁을 쓰죠. 지들이 워낙에 못 매대니까. 그리고 공동사업자. 여기 인터파크 같은 데는 사업자가 지금 3명 정도가 사업을 동시에 같이 하는 거거든요. 얘는 신탁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명의가 다른 소득가니까. 우리는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도 우리의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땅 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상한가 풍경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신탁에 비용까지 들이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신탁을 안 쓴다는 거는 수수료 문제
분양가에 전부 다 들어가고 개인 명의로 쓰는데 신탁해서 저희는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씁니다. 이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 계약하신 분들이 전부 다 삼성, 뭐 포스코, 서울대 나오고 뭐 직장생활 빵빵한데 하시고 뭐 젊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 계약을 다 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주식회 왜 계좌번호가 상한가 풍경이 아니고 주식회사 이거거든요. 제 보호 시행사분하고 좀 친하죠. 가깝지 제가 개인적으로 가깝죠. 그래도 저는 뭐냐 돈에 대해서만큼은 깔끔하게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돈 저밖에 못 믿겠어요. 아무도 못 믿겠어요. 제가 2018년도에 2017년 말부터 지주택을 동시에 3군데로 원대를 했었어요. 한 군데는 성공대 했고 이 문제돼가지고 제가 얘네하고는 지금 소송 들어가 있고 이 새끼 이놈들하고는 제가 3분의 1 정도 3분의 2 받고 제가 합의금을 써주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싱가포르 대행고 지금 1억 들어가 있는데 이 새끼도 지금 소송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결론은 저밖에 못 믿겠어요. 저밖에.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주식회사 임원도 계약금이 들어오면 수수료 정리 다 하고 나머지는 제가 시행사를 보내줘요. 나머지 제가 좀 삔 떠들어가지고 요 근래에 수수료 갖다가 장난이 아니지. 일반적인 현장보다도 또 잘 준 거지. 그것만으로 당일 또는 8시까지 8시 계약 끝났다가 그날 줘버렸어요. 불만 같더라고요. 정말 나오고 제가 50대 50 해놨는데 지금은 조금 바꾼 거예요. 어쨌든 돈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없어요. 현장에서 돈 못 받고 막 이런 직원들 있잖아요. 이해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